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서 화성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타디그레이드입니다. 이 친구들은 특이한 외모 때문에 물곰 또는 이끼돼지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해안 모래 언덕에서 산, 울창한 아마존 열대우림, 남극의 척박한 지형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. 일부는 육지에 살지만 타디그레이드는 가스 교환을 위해 몸 주변에 물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수분을 유지해야 하는 생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흙, 이끼 또는 물로 덮인 나뭇잎을 선호해요. 그리고 수생생물이기 때문에 보통 호수, 강, 연못과 같은 담수 지역을 선택합니다. 이 멋진 동물은 길이가 0.5mm에 불과해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본 적은 없을 거예요. 하지만 거의 불멸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개발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이 생명체들을 작은 우주선에 실어 화성에 보내면 처음에는 특히 온도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을 거예요. 물론 이들은 영하 272도부터 영상 150도까지 넓은 범위에서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화성은 사진으로 볼 때 매우 뜨거운 행성처럼 보일 거예요. 하지만 실제로 화성의 기온은 지구보다 훨씬 낮습니다. 남극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대기가 얇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 129도까지 떨어지거나 영상 21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.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기온은 남극 대륙에서 영하 89도로 기록되었고 가장 높은 기온은 캘리포니아에서 56도로 기록되었습니다. 타디그레이드는 강한 압력에도 매우 탄력적이어서 해저의 압력보다 6배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. 이제 수면 아래로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2배가 돼요. 따라서 수심 3.8km에서는 표면의 압력보다 180배나 더 큰 압력을 받게 돼요. 그리고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1100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붉은 행성의 압력은 바다 깊숙한 곳의 압력보다 약 6배 더 강합니다. 조금 과해요. 이 작은 생명체들이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화성에서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 몇 세대에 걸쳐 더욱 탄력적으로 진화해야 할 겁니다. 하지만 먹이가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. 일부 타디그레이드는 이끼, 해조류 또는 일부 꽃이 피는 식물을 주로 먹으며 박테리아를 함께 먹는 걸 좋아해요. 또 다른 타디그레이드들은 작은 타디그레이드나 다른 미세한 유기체를 먹는 육식동물이에요. 화성에서는 이런 생물을 찾을 수 없으니 관 모양의 입안에 넣을 수 있는 많은 먹이를 작은 우주선에 가득 채워야 할 것 같아요. 이제 정말 까다로운 부분인 물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. 오늘날 붉은 행성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사막이에요. 하지만 저 강둑과 메마른 삼각줄을 보세요. 오래전에는 분명 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.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고대 물이 지각의 광물 속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전 연구 중 일부는 태양 방사선이 화성의 대기를 파괴했을 때 이 물의 대부분이 우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물의 일부만 우주로 빠져나갔을 뿐 대부분은 여전히 화성에 남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몇 년 전 연구원들은 붉은 행성의 경사면에서 수분이 함유된 광물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흐르는 듯한 신비한 어두운 줄무늬가 보였어요. 이 현상은 날씨가 추워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주로 따뜻한 계절에 발생해요. 이 내리막 흐름, 반복 경사선 RSL은 화성에 실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광물도 발견했어요. 이 미네랄은 빙판길에서 소금이 빙점을 낮추는 것처럼 물의 어는 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줄무늬를 일으키는 얕은 지하에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. 타디그레이드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뛰어난 본능을 지녔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 훨씬 먼저 화성에서 물을 발견했을 거예요. 하지만 당장 물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당분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이 생명체는 수분 함량의 99%를 잃으면 대부분의 생명 기능을 일시 정지시켜 생존할 수 있어요. 몇 년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타디그레이드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을 쉽게 부술 수 있는 매우 강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. 타디그레이드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방사능 수치도 견딜 수 있습니다. 언젠가 타디그레이드를 화성에 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타디그레이드의 첫 우주여행은 아닐 거예요.
1969년 우주선 베레시트가 수천 마리의 타디그레이드와 최초의 달 수집품, 인간 DNA 샘플 3천만 페이지 분량의 정보가 담긴 DVD 크기의 자료를 싣고 달에 간 적이 있어요. 인류가 수집한 모든 지식의 기록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. 하지만 우주선이 착륙하기 몇 초 전 미션 컨트롤과 연락이 두절되어 달 표면에 추락했습니다. 팀은 우주선의 화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. 많은 토론과 분석 끝에 그들은 수집품이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가정했고, 더 놀랍게도 아마 타디그레이드도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들은 탈수 상태, 일종의 휴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공 모양으로 쪼그라들었어요. 신진대사를 낮추고 체내 수분을 대부분 배출하면서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기다려요. 이 생물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하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. 타디그레이드에게 우주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. 2007년에 한 과학자 팀이 이 작은 물곰무리를 로켓에 태워 열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돌도록 보냈습니다. 로켓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68%의 물곰이 살아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성공적이었어요. 과학자들은 이 물곰에게만 모든 희망을 걸지 않고 붉은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.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이오맥스라는 실험을 진행했죠. 그들은 조류, 박테리아 및 기타 유사한 생물과 같은 작은 유기체를 가져다가 18개월 동안 우주에서 매우 가혹한 조건에 계속 노출시켰습니다. 이는 엄청난 온도 변화, 극심한 방사선, 진공 상태와 같은 걸 의미해요. 놀라운 점은 이 작은 생명체 중 상당수가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진정한 우주 영웅이 되어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. 화성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죠. 과학자들은 고세균도 연구했습니다. 고세균은 지구의 짠 바닷물에서 35억 년 이상 존재해온 작은 고대 미생물입니다. 북극의 일부 친척들도 우주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. 하지만 화성에서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.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지구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. 화성은 생명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물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과학자들은 메탄 생성균이라고 불리는 작은 유기체가 그곳에서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해요. 이들은 혹독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표면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. 이 생물들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메탄가스를 내뿜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시 강력한 온실가스였던 수소를 삼키면서 행성을 지나치게 냉각시켰을 수도 있어요. 따라서 이 고대 미생물이 아직도 지표면 아래 깊은 얼음 속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더 좋은 조건에서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일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지구에서 온 멋진 새 친구들을 기다리면서요.